여러분,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480원대를 찍었습니다. 기축통화도 아닌 원화를 마구 찍어내던 부작용이 터진 걸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떨어져야 정상인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정부는 결국 미국 주식 양도세 유예라는 전례 없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과연 이 대책은 환율을 잠재울 구원투수가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눈속임에 불과할까요? 원화 환율은 왜 이렇게 안 떨어질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떨어진다. 특히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에서는 이 공식이 거의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같이 오르면 환차손으로 수익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환율 상승은 주식시장의 악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한국 시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환율은 오르는데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같이 올랐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째,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가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내면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기축통화국 대표적으로 미국은요, 달러를 찍어내도 전 세계가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무역 결제 통화이고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화는 다릅니다. 원화는 국내에서만 쓰이는 통화이고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런 나라가 경기 부양을 이유로 돈을 빠르게 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물가가 아니라 환율입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릅니다. 2024년부터 이어진 한국의 재정 확대, 유동성 공급, 그리고 글로벌 긴축 기조 속의 금리 부담. 이 모든 조건은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즉, 시장의 원화가 흔해지니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치솟게 되는 것이죠. 전통적인 경제 공식에서 고환율은 증시의 독약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도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보는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은 짐을 싸고 주가는 폭락하는 것이 우리가 알던 상식이었습니다. 둘째, 환율이 오르는데 주가도 오르는 이유는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묘한 현상이죠. 2025년 환율은 오르는데 주식은 왜 안 떨어졌을까요? 그중 하나의 이유는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 자금이 시장을 떠받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규제, 대출 제한, 마땅한 투자처의 부재. 돈은 갈 곳을 잃었고 그 돈은 결국 주식시장으로 몰렸습니다. 특히 배당주, 방어주,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매수이지요. 즉, 이 상승은 외국인의 신뢰 회복이 아니라 국내 자금의 회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주가가 같이 오르는 이상한 장면이 가능했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를 인플레이션 헤지와 수출 기업의 착시 효과로 분석합니다. 환율이 높으니 수출 기업들의 장부상 이익이 커 보이고 갈 곳 없는 유동성이 국내 자산으로 몰린 것이죠. 하지만 이 불안한 동거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자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고 정부는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셋째, 정부 드디어 칼을 빼들다. 정부의 승부수 미국 주식 팔고 국장으로 오세요. 12월 24일 정부는 환율 1,480원을 방어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2% 유예. 현재까지는 미국 주식으로 250만 원 넘게 벌면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걸 안 받겠다는 겁니다. 단 강력한 조건이 붙습니다. 미국 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하루 만에 환율은 30원이 급락하며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 대책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달러 공급 측면입니다.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수백조 원 규모의 미국 주식이 매도되어 국내로 들어오면 시장의 달러 공급이 일시적으로 폭발합니다. 달러가 흔해지니 환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노린 건 바로 이 강제적인 환전 수요입니다. 둘째,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 여부입니다. 세금 때문에 억지로 국내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1년이라는 보유 조건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나 발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년 뒤에 더 큰 발작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를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고 환율을 낮추겠다는 것. 하지만 과연 이 정책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넷째, 국민연금입니다. 외국에 투자하던 국민연금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연일 뉴스에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그 수익은 실현 수익이었을까요? 정부는 국민연금을 이용 환해지를 가동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을 때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인 환차손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달러 공급에 나선 것이죠. 여기엔 비밀병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과의 650억 달러 규모 외환 스와프입니다.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사지 않고 한국은행 금고에서 빌려 쓰기로 하면서 시장의 달러 부족 현상을 한 번에 해결해 버린 겁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이 환율 방패로 쓰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1,480원이라는 마지노선을 지켜내며 1,500원 그 이상으로 환율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의 심리적 패닉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죠. 환율 1,500원 시대는 정말 막을 수 있을까요? 내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국민연금 활용.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환율은 세금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환율은 국가의 신용, 재정 건전성, 무역수지, 금리차, 글로벌 자금 흐름.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미국 주식의 일부를 팔아 국내 주식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일회성 이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무서워 서학개미가 되어 달러를 환전하고 주식을 했을까요? 또한 1년 보유 조건이 끝나는 순간 그 자금은 다시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증상 완화에 가까운 정책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화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화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률은 낮고 부채는 많으며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자본은 점점 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원화는 잠시 머무는 통화일 뿐 쌓아두는 통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올 때마다 환율은 잠깐 흔들리지만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진정시키는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낮추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환율 하락이 진짜 전환점일지 아니면 잠깐의 해프닝일지 앞으로의 정책과 경제 체력이 말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남습니다. 지금의 환율은 위기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인가? 일각에서는 이를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하기보다 투자자의 세금 심리를 이용해 억지로 환율을 짓누르려는 방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국가 신용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달러를 국내로 회귀시키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유인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들의 성패는 단순히 환율을 낮추는 것을 넘어 국내 증시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탈바꿈시키지 못한다면 일시적 해프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갈아탈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환율이 잠시 내려간 틈을 타 오히려 달러를 더 사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거대한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난 환율 30원대 하락이 안정의 시작일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